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알찬 정보와 즐거움을 함께 드리는 맛동산.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네, 오늘의 주제는 뭐죠? 대도시 집중 현상이 가중되는 이유, 그 첫 번째 인구 편이 되겠습니다. 대도시에 집중되는 이유. 네. 그럼 이번에 다룰 주제가 이제 부동산 트렌드 중에서 앞으로는 대도시만 살아남는다. 그럴 이 가능성이 얘기를 높- 하시는 네네. 거고. 그러면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쭉 설명해 주실 텐데, 그럼 뭐 네. 지방이나 중소도시는 뭐 다 죽는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뭐 죽는다라는 살벌한 표현을 쓰진 않겠습니다. 네, 이미 지역별로 차별화된 시세, 양극화는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인구 문제는 사회 구조, 소비 시장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부동산은 수요가 곧 인구, 사람이기 때문에 네. 더욱 압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는 이런 인구 변화 추세에 잘 살펴서 앞날을 감지하고 사회 구조를 예측함으로써 적절한 자산 관리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비하려면 네. 인구 변화에 대해서 좀 알고 내 그렇죠. 부동산을 선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신 거죠? 그렇죠. 위기는 피해가고 기회가 있으면 찾아서 또 내 부동산을 맛동산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인구 변화에 따라서 대도시만 결국 살아남는다. 뭐 이런 지금 내용인데 말씀이신데 네. 그 논리가 뭐죠? 도대체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네네. 그러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자, 요즘 우리나라 가장 특징적인 인구 현상을 꼽으라면 누구나 거침없이 뭐 저출산, 네. 요새 또 뭐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분위기가 있기도 한데요. 또 여기 고령화가 있습니다. 네네. 뭐 TV를 틀거나 뉴스를 봐도 단골로 항상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인구 관점에서 볼 때 더 심각한 현상이 있는데 네. 그게 바로 도시 집중인 겁니다. 예, 지방 중소도시의 젊은 인구가 너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TV에서 저도 네. 본 적이 있는데, 막 어떤 뭐, 마을에 보니까 뭐, 막내가 커피 심부름하고 그러는데, 나이가 뭐 65세. 그렇죠.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예, 그게 고령화죠. 2015년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전국 도시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2% 무려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또 생산 가능 연령의 중심인 20에서 54세의 85%가 도시에 살고 있다는 생각보다 뭐 젊은 사람들이 도시에 다 있네요. 많죠. 예, 그런 집계가 있고요. 20에서 49세의 인구의 58%가 수도권과 뭐 부산에 살아요. 네네. 특히 서울에만 23%가 살고 있어요. 청년 인구의 4분의 1이 서울에 현재 살고 있다. 네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도 생각해보면 이 서울에 많이들 올라와서 뭐 살게 되고 네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취업하고 그러면은 또 거기 이제 머물러 살게 되니까 그래서 안 내려가죠. 네, 아무래도 서울이 네. 제일 그게 클 거고 네, 그렇죠. 나머지 뭐 네. 말씀하신 부산이나 뭐 대구, 광주, 뭐 대전 이런 데 마찬가지로 다들 그쪽으로 집중해서 올라왔다가 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이제 터전을 머물러 잡는, 있죠. 네, 젊은이들 많다는 얘기네요. 제가 그 얘기를 지금 꺼내려고 해요. 자, 젊은 인구가 대도시로 이주해왔다고 하고 이들이 그럼 35세가 넘어가면 어디 살까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학교나 취업, 직장 때문에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네네. 35세가 넘어가면서 외곽으로 빠져나갈까요? 그렇지 않죠. 예. 거기서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서울로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살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에도 지금 일자리가 풍부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지방보다는 나을 것이다. 네네. 예,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다른 조치가 없는 한 서울의 인구 비중은 계속 높아질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젊은 층에서 더 심화될 겁니다. 전에는 산업 기반과 고용이 튼튼한 중소도시에서도 대도시로부터의 유입이 많았었는데 뭐 경북 구미나 뭐 경남 창원 같은 도시가 대표적이었죠. 네네. 구미는 LG와 같은 뭐 삼성도 있고 뭐 글로벌 대기업이 있어서 매년 젊은 사람들이 취업해서 이주해 오고 그러면서 대구에 계신 투자자가 대구 부동산이 아닌 구미의 원룸이라든지 네. 뭐 이런 뭐 부동산을 사는 게 임대 수익률이 더 좋았던 시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진다는 거죠. 그렇지. 네, 예시까지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네. 그래도 예전에 보면은
제 친구 중에도 대학 친구들이 뭐 LG에 취업했다고 뭐 구미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살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그럼 이제 젊은 인구의 도시 집중에 대해서 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네, 있죠. 지방 중소도시의 젊은 인구가 유독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면서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규모가 작아지는 동시에 늙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령화라는 얘기인데 대도시보다 지방도시의 고령화가 더 빠른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경상북도 도청이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경북은 제가 뭐 잘 안 다녀봐서 모르겠네. 뭐 어디지? 뭐 대구인가? 상주? 뭐 요즘 아닐까요? 아, 제가 힌트 좀 드릴게요. 네네. 그 외에 양반들 많고 뭐 저기 그 소주 유명한 안동. 그렇죠, 안동. 안동에 있네. 네. 안동시 인구가 2000년에 18만 2천, 그 당시 평균 연령이 37세. 네네. 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15년에는 인구수는 줄어서 16만 7천인데 네. 평균 연령이 44세예요. 그러니까 7살 정도가 높아진 거죠. 올랐네. 네, 높아진 거죠. 이런 추세라면 2025년 안동시 평균 연령은 네. 거의 50세 정도에 육박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통계치는 보고 있는 거고, 이건 비단 안동의 현상뿐만이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중소도시에서 벌어질 미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중소도시가 작아지고 고령화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네네. 거죠. 그럼 이런 현상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치는 건지 설명을 네. 좀 더 해주시죠. 청년 인구가 준다는 것은 그 생산 인구가 줄고 네. 소비가 위축된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네. 결과적으로 지방의 경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2017년 대우조선 해양 문제, 네. 그리고 2018년 GM대우 문제와 같이 그 지역 경제를 이끌던 전통 산업군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 네. 그 지역의 청년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니까 더 큰 도시, 네. 좀 더 큰 도시로 집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트렌드가 대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알겠어요. 네네. 그럼 좀 정리를 한번 그래도 깔끔하게 한번 해주시죠. 네. 저출생 고령화에 대해 비판하거나 문제를 던진 게 결코 아니고요. 지자체나 아니면 나라에서 해결책은 네. 잘 찾아주실 거라 믿고, 네, 그렇죠. 다만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고 관리해야 되는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 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런 현상을 미리 감지하고, 그렇죠. 예, 피 같은 이제 소중한 내 재산을 이제 잘 증식하고 또 맞동산하기 위해서 기회를 더 잡으셔야 할 텐데요. 네. 젊은 인구, 청년 세대, 생산 인구의 대도시 집중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신규 투자나 뭐 자산 취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도시로 가자. 대도시로. 대도시로 자금 여건에 따라서 중소도시보다 광역시, 그리고 광역시보다 수도권,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뭐 서울로 가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작은 규모 때문에 작은 도시로 나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적어도 반대로는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깔끔하게 투자하려면 부동산은 빅마켓으로 가자. 빅마켓. 네, 대도시로 가자. 가자. 이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유를 인구 변화에서 찾은 거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대도시에 돈을 묻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